첫 번째 거 어디 딴 데 가버리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보면 모른다. 후회할지 안 할지는 그때 돼봐야 알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세요. 그거는 여건이 되면 옮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야기의 글들이 너무 많아. 짧은 글에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아서 핵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원래 더 있잖아요. 30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기를 한번 정의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40 초반 아닙니까? 이제 40을 이제 좀 넘겼는데, 이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대충 이런 그런 생각했던 시기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 어떤 시기에 대한 생각들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대체적으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20대 왜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이렇게 간다고. 근데 20대는 일이 많죠.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뭐 군대도 남자 같은 군대 갔다 되고, 이제 취직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좀 휩쓸리고 막 이렇게 막 치달리고 막 이런저런 시대를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20대가 좀 아까 그 세월의 속도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세월의 속도를 그렇게 비교해보는 것은 30대는 일이 적어져. 40대는 뭔 일이 또 없어. 50대는 뭔 일이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기억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압축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간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새로운 일인데 20대는 일이 많아. 되게 오랫동안 길게 잘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지. 막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그때는 뭐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느끼는 어떤 체감이 느려. 실제로는 빠른데, 실제로는 바빠서 정신없고 빠른데 체감으로 돌이켜보기로 일이 늦어. 그리고 30대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디케이드 단위로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뭐 얘기를 분류하고 남자는 어때 여자는 어때 뭐 통상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만은 그래도 통상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근데 30대는 그렇게 뭔가가 조금 통상적으로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안정화되죠. 조금 많이는 아니고 안정화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일이냐 꿈이냐 이런 거에서 갈등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그래서 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소위 삼성 다니다, 삼성 메이다,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떠나온 경우들이 많았죠. 저도 이제 어디서 직장을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그 비슷한 유사한 경우였고, 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서 떠났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40대가 어떻게 됐는데 여차저차 하고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건 통상적으로 보면은 내적으로 깊어지길 바라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그걸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사실 질문이 너무 이게 뭔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뭔가 너무 난해하고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이고 여기 어떻게 왔어? 차 타고 왔지?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잘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대를 보내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뭐 한 61만 2천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 이제 최 사장님이나 저나 내면 세계에 대한 어떤 욕심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안으로 내 안의 것들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나는 욕심, 최 사장님 관심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좀 알아가는 일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3초녀의 이걸 읽고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기 떠나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많은데. 너무 외적인 것에 저기를 한다? 외적인 거에 저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변화에 대한 욕망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내가 다른 무엇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저한테는 매력적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고대 경전에 나왔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그 말은 즉슨 우리식으로 표시를 하려면 네가 얼마나 등신인지 먼저 깨달아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얼마나 등신인지를 깨달아야.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신 말씀인데. 아니, 다른 얘기가 그렇다 그거죠. 이제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나아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먼저 문제 인식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내가 나란 인간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기존의 내가 아니야. 왜냐하면 기존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내가 나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되는 일,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나는 그 일에 천착하는 사람들이 좋고 이 사람도 외적인 것들로 갈팡질팡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에 천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 행위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뭘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남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떠나보는 것도 좋은 그렇죠? 방법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래서 안 가보면 몰라요. 후회할지 안 할지. 그리고 저는 이런 종류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적인 거, 내가 진짜 뭘 원하는가. 저는 뭘 원하는지 압니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로 바라는 게 없어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원하는 거야. 한마디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특별한 고민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냥 욕망에 그냥 그 현실적인 장애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는 사실은 그 서 작가님 말씀하신 자기에 대해서 조금 봐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예,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그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인물, 어떤 인물로 보여주고 싶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의 시선을 그냥 신경을 쓰는 거지. 예. 근데 그거 신경 안 써버리면 사실 이거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 최 사장님, 제가 금욕주의자인 거 아십니까? 네? 금욕주의자라고요? 금욕주의자가 무슨 말이죠, 근데? 욕망을 금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몰라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황당해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욕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두려움은 욕망, 욕심, 탐욕에서 오죠. 왜냐하면 원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까 아까 40대 남자 얘기도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망이 제가 바라는 것들 많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 많이 없는데 자고로 자유라는 것은 잠깐만요.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자유라는 것은 그죠? 자고로 자유라는 것은 이게 최고의 자유는 최선의 절제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이 있죠. 절제 안에서 자유가 가능한 거야. 이 말이 되게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절제함으로써 자유로워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금욕함으로써 쾌락해요. 저는 바라는 게 많이 없어요. 바라는 게 많이 없고 그냥 술이나 처먹고 살면 돼. 근데 바라는 게 없는 게 금욕주의자라서 자기 욕망을 억제해서 그런 거예요? 욕망 자체가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걸 알고 억제하는 거냔 말이지, 제 말은. 그러면 좀 무욕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근데 무욕이란 것은 없으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욕망을 금한다. 근데 이게 최상의 말씀은 그거죠. 있는데 절제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없는 거냐. 근데 그건 이제 중간 정도 어떤 자족의 형태 이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진정한 바라는 것들로 쾌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욕주의자 아닌 동시에 쾌락주의자예요. 제 쾌락주의는 금욕에서 시작을 해요. 뭔 개소리냐 싶을 수 있겠지만은 바라는 게 없으니까 진짜 바라는 것들에 에너지도 쏟아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술이나 처음 먹고 살면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바라는 게 지금 많아. 네, 아까 누차 하는 얘기지만은 바라는 게 많아.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진짜로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험한 것들이 조금 더 걸러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해보니까 의미 없는 것들, 겪어보니까 아닌 것들을 좀 더 겪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겪어볼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분 이렇게 보면은 부지런하시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게 과한 욕심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더 재밌게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뭘 찾으려고 하고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좋게 얘기하면 모범적인 한국의 젊은이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뭐 이제 국가가 바라는 젊은이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뭐 더 바라는 것도 있고 올라가려고 하고 하는데 이분의 질문 3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거에 대한 답을 그냥 조금만 이렇게 간추려서 한번 해주세요. 이제 외적인 활동 욕심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해서 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보면 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했다시피 내적으로 천착을 해라. 그리고 그 내적에 천착하기 위해서 내부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의 것들 외부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보내고 싶네요. 그러니까 좀 더 파도 속으로 휩쓸려도 돼. 그 파도 속에서 행동을 해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도닦을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수행자가 아니라 도닦을 수는 없고 내적으로 천착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해봐. 해봐라. 뭐 하고 싶은 거에서 하고 다 해봐. 뭐 뒷일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 해봐야 알지 뭐. just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30대 전문가 30대 전문가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잠깐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30대 전문가분. 이분이 뭐 지금은 30대가 아니시긴 한데 30대를 또 전문적으로 사셔가지고 한번 통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스피커폰 하고 아, 30대 전문가 주무시나요? 오, 마? 이럴 수가. 30대 전문가. 네네, 전문가입니다. 네네, 30대 전문가시죠? 30대 전문가입니다. 네네,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어떤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30대 초반 여성분. 네, 20대를 알차게 보냈어요.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네, 열심히 보냈네요. 네, 그리고 외국도 나갔다 와서 지금 딱 보니까 책도 쓰고. 네. 이분 뭐 책도 쓰셨대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자기 네. 그 동기들은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그래. 30대에. 네, 뭐 그런 부류가 있나 봐요. 좀 놀랐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직장도 조금 연봉이 옛날 다니던 직장만 못해. 그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어딘가 외국에 자기한테 더 맞는 한국 사회 말고 그런 곳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와서 또 뭘 다시 시작할 생각이 또 짜증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30대를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네, 30대 전문가. 네. 네, 제 30대 전문가로서 제 생각은 네.
어떻게 하든 후회는 합니다. 아, 네. 뭐 어떻게 그렇죠. 해, 네. 어떻게 해서 한 곳을 포기했기 때문에 후회는 해요. 네.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깨달았으니까. 어차피 후회를 하니까. 어려운 말씀 하시는데? 예, 뭔가 약간 철학적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후회는 무조건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해봐야 후회가 뭔 없다. 소용이냐, 뭔 의미냐. 그렇죠. 예. 예, 이거를 아직 못 깨달으신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후회는 해. 아, 네. 그러니까 이 대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돈을 쫓기보다는 아직은 30대 초반이니까 네네. 돈을 쫓기보다는 좀 더 비전이 있는 미래가 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게 돈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당장 돈을 더 버는 것보다는 아. 아직은 한 번 더 베팅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후회가 적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 뭔가 안주하기는 해봐라, 어리다. 더 해봐란 얘기지. 그렇지 아직 안주하기는 어리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아우 전에 다니던 직장에 가서 나 좀 다시 넣어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할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렇지. 음. 그러니까 법원에 불려 들어갈 정도가 아니면은 한 번 더 베팅을 해봐라. 고민이 되면은. 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지금 돈을 따라서 가기에는 아직 어리다. 조금 더 이것저것 해보고 하고 싶은 거 하라. 아직은 내가 보니까 상황이 돼. 네.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아직은 코가 석자가 아니니까. 네네. 어, 배가 아직 불르다. 우리 전무관님은 코가 몇 자까지 가봤습니까? 저요. 예. 저는 뭐 꼬리가 9개 달린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9자까지 가봤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래도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녹음실입니다. 네네. 여러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군요. 훌륭한 디렉터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건승하십시오. 네. 네. 30대 전문가님의 의견도 사실 뭐 서 작가님 의견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아직 네가 뭐 아직 뭐 이거 가지고 뭐씨 그냥 더 해라 뭐 이거 하지 말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아까 우리 전문가님도 그러셨잖아요. 어쨌든지 후회는 해. 그러면 제가 30대를 돌아봤을 때 후회는 필연이 있죠. 후회하는 점이 뭐냐면 나는 너무 나에게 맞는 거를 찾으려고 너무 시간을 허비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적성, 뭐 사회적인 뭐 물질적인 것들 이런 걸 너무 지금 이분도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대 때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근데 나의 30대가 왜 그런 점이 후회되냐면 나는 이거 하다가 나한테 더 맞는 게 있을 것 같아. 저거 한번 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걸 너무 많이 했다는 거지. 근데 돌이켜보면 나한테 딱 맞는 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 뭔가 하나 만드는 게 일이야, 내 일이야, 만약에. 이건 안 맞고 저건 맞을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안 맞는 게 2번, 3번, 4번 되면 나중에는 그게 자기 손에 잡혀요.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첫 번 할 때는 안 잡히고 2번 할 때 서툴고 3번 하면 좀 되는 거야. 그 4번 하니 더 안 되네? 또 안 되고 이러다 9번 하면 그게 나의 적성이에요, 사실은. 1년, 2년, 3년 해서 30년이 되면 그게 바로 천업이다. 맞아요. 근데 내가 30대를 나는 이거 해봤는데 몇 년 하다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또 다른 게 좋은 것 같아. 물론 30대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약간의 후회는 내가 조금 그거를 좀 먼저 알았으면 그냥
이게 하다 보면 내 거 돼라는 생각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되면 그게 내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저는 조금 반대에 있는 의견 같기도 한데 이제 생각은 다른 이제 측면에 있는 생각인데 저는 좋아한다는 것은 내 거구나 싶은 것은 입어보면 알아요. 입어보는 순간 알아요. 이거를 두 번, 세 번 입어볼 필요가 없어. 입어보면 순간 알아. 저 사람이구나 싶은 것은 보는 순간 안다고 생각해. 사랑이냐 아니냐 고민하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알아져. 이게 내가 이제 낭만주의파니까 이게 이런 낭만주의적인 측면이 많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길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분은 아직 그런 걸 못 만났다? 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네네네. 그리고 최정님의 의견과 달리 물론 이제 소위 이제 재능과 열정의 차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죠. 이제 분야를 좀 달리 하자면은 이렇게 어느 미술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열정도 재능이라고 본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열정이 곧 재능이라고 본다. 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뭐 반대주의적인 측면에서 재능을 말하는 어떤 소위 천재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것은 그냥 보면 안다. 알아진다. 라고 느껴져요. 이게 조금 지나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낭만주의적인 꿈인데 저는 여전히 철없이 그 꿈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 저기 30대 전문가분과 서 작가님은 조금 더 헤매봐. 좀 더 트라이해. 저는 너무 많은 거 찾는 거는 사실 나중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게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거에 집중하면 그게 정말 그게 내 거야 라고 느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저희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느 누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그렇죠. 대답을 하겠어요. 네. 우리가 뭐 예수 부처도 아니고 네. 다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네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를 만약에 뭐 부처님한테 물어봤어도 부처님도 알아서 잘 살면 된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네. 그냥 꼴리는 대로 살아라 뭐 이랬을 수도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잘 살고 있네. 그냥 쭉 살면 돼. 뭐 이런 정도지. 이런 고민 자체가 지금 건전할 수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는 고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그냥 굉장히 건강한 한국 사회 젊은이의 모습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쁘고 저렇게 하면 덜 나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어쨌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 여튼 모습은 좋아 보여요. 네네네. 네, 바람직하다 말도 그렇지만은 뭔가를 향해서 뛰어들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이런 젊은이 우리 내 존경하는 DJ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양심. 근데 양심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행동에 초점을 두고 싶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뭐 열정도 재능이다. 이분은 열정과 재능이 있는 일단 그렇다면 문제가 당장의 문제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뭐 알아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바람이기도 하고. 그 이런 고뇌가 지금 맞아 딱 드려야 될 어떤 순서 같기도 하고 차례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 그래도 이런 고민을 빨리 하셨네요. 저는 왠지 이 비슷한 고민을 최근에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자, 삼촌녀님의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